다이어트는 곧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일정 기간 동안만 식단을 짜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결국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했을 시 꼭 스트레스와 요요가 동반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우리 몸을 돌보고 건강하게 할 식습관을 개선해야 돼요. 식습관에 관해서는 제가 공부하고 있고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15kg를 감량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을 줬던 습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이 다이어트의 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탄수화물을 먹으면 급격하게 당 수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 높아진 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됐을 시 우린 저혈당 증세를 겪게 되죠. 그 결과가 바로 식곤증이나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면 사람은 나른해지고 더 이상 운동하기 싫은 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거에 반해서 지방과 단백질은 즉각적으로 당 수치를 올리지 않아요. 결국 우리를 배고프게 하는 주범인 인슐린의 분비를 막을 수 있죠. 지방과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영양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배고픔을 자주 느끼지 않게 되고, 이 포인트가 우리의 다이어트에 엄청난 도움을 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몸을 건강하고 탄탄하게 하는 식습관 개선인데요. 우리가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가지려면 근육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근육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근육이 손상돼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하는 동안에 그 근육이 잘 쉬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줘야 쑥쑥 클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근육이들을 위해서 좋은 영양소를 많이 섭취해줘야 돼요. 대표적으로는 단백질과 세포를 구성하는 좋은 지방들. 소고기나 닭고기보다는 돼지고기나 오리고기가 불포화 지방산, 즉 몸에 좋은 지방의 함량이 많아요. 오메가3나 오메가9 같이 좋은 지방을 가지고 있는 연어나 아보카도 같은 식재료를 선택하는 게 엄청 좋죠. 세 번째로 우리가 좋은 지방을 먹어야 하는 이유인데요. 지방은 호르몬의 생성을 관장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지방을 많이 먹지 않게 되면 호르몬의 생성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호르몬 불균형이 오고, 호르몬 불균형이 온 몸은 결국 먹지 않아도 살이 찌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코르티솔과 비슷한 결과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좋은 지방을 많이, 적당한 단백질의 공급과 탄수화물은 최소한으로, 이렇게 먹는 식습관을 길들여야 돼요. 이렇게 하면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치즈, 연어, 아보카도 샌드위치나 목살 스테이크, 그리고 연어 스테이크, 오리 훈제가 곁들여진 샐러드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엄청 맛있게 느끼는 음식들도 모두 이런 식단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올리브 오일은 보통 생으로 먹었을 때 몸에 좋다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가열됐을 때는 그 성질이 변해서 몸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에 좋은 지방 식단을 짤 때는 아보카도 오일이나 버터에 맛있는 야채와 채소들을 구워 먹는 게 우리 몸을 위해 더 똑똑하게 요리하는 방법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운동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운동법만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운동에 대해서 알고 나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이 부분을 공유해볼까. 일단 운동을 하면 장점이 정말 많아요.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관이 유연해지고, 신체 기관들이 영양소를 훨씬 풍부하게 흡수하게 되고 면역력도 올라가요. 그리고 뇌에 혈액이 빨리 돌게 되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거나 머리가 상쾌해지는 기분도 들 거예요.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운동의 단점도 참 많다는 건데요. 우리 몸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는 분자와 전자가 짝을 이룰 때예요. 그런데 오버 트레이닝을 할 시 그 균형이 깨지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프리레디컬이라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곧 질병과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물질도 분비되게 돼요. 그리고 쓸데없이 힘줄과 관절, 그리고 심장에 무리가 오게 돼서 결국 신체 손상 또한 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체 손상을 최소화하며 최대의 운동 효과를 주는 효율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효율적인 운동이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산소 운동입니다. 고강도의 무산소 운동은 같은 시간에 지방도 더 태울 수 있고 열량도 더 많이 소비하며 운동이 끝난 후에도 강력한 대사작용 덕분에 하루 종일 꾸준히 지방도 더 많이 연소하게 돼요. 손상된 근육을 복구하기 위해 나오는 성장 호르몬 덕분에 열량이 엄청 많이 소모돼요. 이렇게 하루 루틴으로 볼 때도 엄청 효율적인 게 고강도의 무산소 운동인데 사실 무산소 운동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제가 체감한 것들은 근육량이 많아질수록 기초대사량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건 열량 소모가 더 많게 돼요. 그만큼 하면 할수록 효과가 좋은 게 무산소 운동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산소 운동의 놀라운 장점은 유산소 운동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계속 강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결국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해요. 근데 무산소 운동은 머슬 메모리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 4주를 쉬어도 다시 금방 근육량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죠. 이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 근육의 부피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근육 안에 있는 근세포의 수도 늘어나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원래 근육에 가지고 있던 근세포 수가 100이면 200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근데 3, 4주 운동 쉰다고 해서 그 세포의 수가 줄어들진 않아요. 근육의 부피는 줄어들고 근육의 크기는 줄어들지라도 세포의 수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운동을 시작한다면 그 세포들이 원래의 크기로 돌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머슬 메모리라는 말이 생겼고 무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운동을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해도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프다고 가정해보세요. 무산소 운동에는 머슬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도 그래 지금 당장은 약간 근육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나에겐 근세포가 있고 얘네가 또 다시 도와줄 거야 하고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무산소 운동을 하는 게 더 즐겁게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제가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플랭크나 런지, 복근 운동 같이 세분화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체, 하체, 그리고 전신 운동 이렇게 대분류로 나눠서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각자의 노력 수준을 최대치로 발휘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5분만 운동을 하더라도 노력 수준을 100으로 발휘하면 운동 효과를 최대치로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너무 힘이 든 날에 에포트 레벨을 최대치로 발휘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에 제가 운동을 하면 펌핑이 이만큼 되고 자극이 이만큼 되면은 노력 수준을 반만큼 못 쓴 날에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횟수를 운동했음에도 50%도 효과를 못 봤어요. 15kg 감량에 가장 많은 효과를 줬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하루 5분 운동은 전신이랑 상체 운동이에요. 플랭크를 변형해가면서 하거나 복근 운동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자기에게 맞고 재미를 느끼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체 운동은 저번에 생활운동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저의 생활 속에 틈틈이 녹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드라이 말릴 때 그때 스쿼트를 다양하게 변형시켜가면서 꼭 하고 있어요. 아침에 하체 운동을 해야 하루 종일 열량과 지방을 더 많이 태우는 효율적인 몸을 만들 수 있어서인데요. 하루 종일 효율적으로 연소될 몸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아침에 하체 운동을 하고 저녁에 상체와 전신 운동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시작해요. 한 잔의 커피로 운동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몸은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커피가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이기 때문이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다른 소화기관 같은 신체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에너지들이 근육에 집중돼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근육 운동을 해주면 더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많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강력한 강도로 운동을 하면 조금 더 똑똑하게 근육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두 번째로 가장 요청이 많았던 애플힙, 복근, 그리고 라운드 숄더, 승모근, 팔뚝살,
허벅지 안쪽 살 같은 우리가 토닝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저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본 운동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도 꼭 봬요. 끝났다!